팟캐스트를 강의하게 된 정신의 인사드립니다. 리더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공유가 된 것 같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더님들 지금 며칠 전서부터 엄청 추워지고 있어요. 어, 요즘에 찬바람이 많이 불면서 사실은 요 며칠 전까지도 습해갖고 걱정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건조한 시간이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자면서 이렇게 좀 호흡을 하다 보면 건조함 때문에 목이 따갑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한 가을, 겨울의 계절이 선뜻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요 강의에 앞서서 습도 관련된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면할 때 우리 몸에서 수분이 사실 답이 나와 있는 퀴즈입니다. 수분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갈까 공부를 하면서 좀 놀랬거든요. 500ml에서 1리터 가량이나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습도가 낮을 때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이유. 그냥 건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는데 공기 중에 너무 수분이 적어서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조한 계절, 낮은 습도 시에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 피부의 건조함과 가려움증, 소양증이 이렇게 유발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체크하는 게 보통 날씨 체크, 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이제 너무 더운지, 얇은 가디건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습도 체크는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겨울철 되면은 가려움증에 이렇게 시달리시는 분들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습도와 관련된 불편함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습도와 호흡기 건강과의 관계, 습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은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잠시 이렇게 점검을 해서 넘어가다 보면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대요. 근데 저희가 일상에서 습도가 높다, 습해서 피부가 이렇게 꿉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대부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2 과학 시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꿉꿉함을 넘어서 건강조차 이렇게 습도로 좌지우지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죠.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습도고요. 특히 호흡기 건강과 기관지 건강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습도와 호흡기의 건강, 습도가 중요한 이유. 이게 작년 논문이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요런 그죠? 이렇게 뭐야? 습도와 호흡기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습도가 호흡기 건강과 습도 연관성의 개요에 보면 낮은 실내의 상대 습도에 호흡기 질환이 잘 전파된대요. 우리는 흔히 겨울철이라 날씨가 추워서 나 감기에 걸렸어. 날씨가 추워서 바이러스 감염에 걸렸어.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낮은 습도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전파를 잘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캐치를 못 했었는데, 30에서 40% 정도의 낮은 습도에 또 낮은 온도에 특히 독감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엄청 잘 퍼진다고 합니다. 그두 번째로 폐기능 관련 영향이 이렇게 있는데, 상대 습도와 폐 기능과의 관계도 아주 밀접한 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낮아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와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습기 겨울철에 쓰고 싶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부를 할수록 그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습도가 낮을 경우 호흡기 자극이 더 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침이 이렇게 잠깐 나오다 말 것도 길게 나오고 불편하고 이런 불편감을 유발시키고요. 네 번째로 연령이랑 성별, 체중에 따른 영양의 차이. 장기간 낮은 습도에 이렇게 노출할 경우에 폐 기능이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간호사 출신인데 병원에 있을 때도 정말 귀찮지만 겨울철에 방방별로 가습기를 틀어놓고 저녁에 수거해 와서 다 씻고 말리고 다시 아침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반복을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 증발, 건강 증발의 적신호 습도 4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습도가 떨어질수록 건강도 증발한다고 좀 표현이 무섭기는 하죠. 건강한 습도가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아주 건강하고 우리가 뽀송하다, 쾌적하다를 느끼는 습도라고 하고요. 그 이하로 떨어질수록 30%일 경우에는 피부가 약간 건조한 느낌과 눈이 빡빡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20% 이하로 됐을 때 바이러스들의 활동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가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많이 피로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여기에서 수험생들 생각이 나죠. 저도 지금 고3 수험생의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 방 안에 불빛은 괜찮을까? 아니면 또 침대는 편안할까? 책상의 높이는 괜찮을까? 뭐 등등 영양은 충분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를 하지만 사실은 습도까지는 조금 캐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 방에도 진짜 가습기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력 저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 이하일 경우에는 호흡기도 건조가 되고 수면의 질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자면서 저는 신경을 썼는지 이렇게 몇 번 깨이던데요. 깨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약간 목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습도가 날아갔다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60% 이후 70%, 80%, 90%가 될수록 이제 요거는 여름철이죠. 곰팡이의 번식이 이제, 그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 퍼센트인 것 같습니다. 습도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습도의 환경까지 잘 맞췄을 때, 우리 가정은 또 건강한, 또 가족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철 필수 가전 가습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죠? 차상무 리더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 가습기가 여러 개예요. 여러 대인데, 그걸 틀 때는 참 좋거든요. 촉촉하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주변에, 전자제품도 있고, 또 이렇게 패브릭 종류들의 이런 천 종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를 계속 틀어도 될까? 찝찝하다. 이런 걱정들. 여기서 세균이 번식할 것 같은데 너무 축축한데 물이 줄줄 벽에서 흐르기도 하고 또 이거는 또 어떻게 세척을 해야 될까? 가습기를 매일매일 해야 될까? 전에 한번 어느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가습기를 사용을 하면서 2시간 이후가 지났을 때 세균이 증식한다는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가습기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좀 불편하다. 정말 필요하지만 불편하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썼었던 것도 초음파식 가습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을 공기 중으로 이렇게 보내갖고 그 수분을 머금게 하는 그런 가습 방식이었는데 이거만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 기화식입니다.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습의 방식의 종류가 초음파식과 가열식 그리고 자연 기화식, 복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런 방식들은 물을 미세한 입자나 수증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렇게 가습 관리를 하는 건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기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관리가 어려워요. 하지만 초음파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빠른 가습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낮은 전기 소모량 그리고 저렴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안개처럼 뿌옇게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인데, 이래서 수증기인 줄 알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방식이고 물 입자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물을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뿜어내도록 하는 방식이고, 이 물 입자는 작게 쪼갰을 뿐이지 무게가 무거워서 다 바닥으로 내려앉거든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물기가 바닥에 흥건하고 벽에서 물이 흐르고 이렇게 한 반응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장점이 이제 소음이 이렇게 작다고 돼 있는데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세균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세균은 엄청 크기가 작은데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뿜어져 온 이 작은 물 입자들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은 그 물입자 위에 타고선 공기 중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균 번식 및 세균이 이제 전파되는 게 너무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제 석회질 분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위생 관리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열식 방식을 보겠습니다. 가열식 방식은 좀 개운하긴 해요. 물을 팔팔팔팔 끓여서 이거는 수증기가 맞아요. 수증기 방식으로 내보내는 방식이고 겨울철에 따뜻한 가습이 나오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따뜻한 가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빠른 가습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전기세 엄청 많이 나오죠. 높은 전력 소모량, 물을 계속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따뜻하다고 가까이 갈 경우에 화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가열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번식을 막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장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설명드린 자연기화식 가습에 요런 장점들을 합치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기화식 가습기, 자연 증발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젖은 필터에 바람을 불어 수분을 공기 중으로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습기 공기청정기 기능이 결합된 제품도 이렇게 있고 장점은 깨끗하고 균일한 가습이 가능하고요. 눈에 물입자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빨래 말릴 때 빨래 마르는 모습을 수분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해서 세균이나 미네랄 이런 아이들이 그 아주 작은 입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넓은 범위의 가습, 자연 증발 가습이라 사실은 빨리 퍼지지는 않겠지만 아주 그죠? 미세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균일하게 이렇게 가습이 되고요. 깨끗한 가습이 가능합니다. 넓은 범위의 가습이 가능하고 낮은 전기 소모량, 정말 전기세가 작게 나와요. 팬만 작동시키고 팬도 그 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작습니다. 단점은 느린 가습 속도고 필터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근데 필터 관리는 그죠? 관리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쉽거든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옵티미스트는 또 자연 가습기, 자연 기화식 가습기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또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식 가습기가 있어요. 복합식 가습기는 초음파식과 가열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차가운 안개 보완이 되고 빠른 가습이 되고 높은 전력 소모량이 그래도 단점이며 비교적 비싼 가격이고 관리가 필요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복합식이 사실은 가장 장점만을 결합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복합식이 아니겠죠. 요거는 이제 서치해서 제가 검색을 한 결과인데 저희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세균 걱정 없고 축축 걱정 없고 세척 걱정 없는 우리 가습기 어디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옵티미스트가 있습니다. 옵티멀 미스트의 준말이고요. 옵티멀이 가장 최적의라는 뜻이거든요. 옵티멀 헬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옵티멀과 미스트, 가습이 되는 그 최적의 그 선을 찾은 우리 제품 너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성능도 너무 최고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아메이에서. 세균 걱정 없는 안심가스 옵티미스트.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이 됩니다. 요거는 또 썸머된 화면이고요. 하나하나 뒤에서 또 다시 풀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듀얼 안심, 세균이 올라타지 않는 아주 미세한 수분이고요. 0.2 나노미터의 가습이고, 내부 살균이 99.9%, 부유세균 저감이 99% 되는 UVC LED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옵티미스트만의 안심을 더하다. 공기만 촉촉한 가습, 주변이 축축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형 세척과 최적의 수조 사이즈. 어떤 데는 아주 케어가 쉽게 미니멀하게 너무 작게 나온 수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바꿔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조가 또 넉넉해갖고 너무 큰 수조들은 제가 전에 썼던 게 4리터짜리였는데요. 시험에 들게 해요. 그건 딱 한 이틀, 3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도 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은 아주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적당한 수조 사이즈 2.5리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옵티멀 설계를 했고 내부 습기 건조 및 곰팡이 번식 제거를 도움시켜주는 필터 자동 송풍 모드, 자동 케어 모드까지 너무 엣지 있고 똑똑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중에 첫 번째입니다. 265 나노미터 UVC LED.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보고선 반갑던데요. 요번에 새로 나온 뉴 이스프링 정수기에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최고의 살균 기술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타사가 이 살균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살균 기능이 UVC 살균 기능이 있다 하면 그 가습기는 대단한 가습기입니다. 정말 좋다. 일단은 좋다. 근데 하지만 but 이 파장이 몇인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이 260에서 270 나노미터 사이에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장 살균 효과가 최고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옵티미스트는 그 가장 핵심인 265 나노미터의 UVC 파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 있는 데 쪽에 위에 쪽에 두 개나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이 닿는 곳부터 가습을 전하는 공기까지 살균한다. 강력한 UVC LED로 수조와 필터와 팬까지도 99.9% 살균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특허 제품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팬을 통해서 이렇게 돌면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이 공기 중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흡입된 공기에 부유 세균까지도, 그러니까 공기청정의 기능까지도 해주는 거죠. 부유 세균까지도 99% 저감을 시킵니다. 공부를 할수록 진짜 우리 제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심을 더하다. 두 번째 특징, 공기만 촉촉한 가습을 합니다. 축축해지지 않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싶은데, 우리 빨래를 엄청 말리고 나도 우리가 습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그 주변을 축축해서 가지 못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거든요. 습도만 오르고 바닥은 쾌적한 기화식 가습. 기화식 가습의 원리가 빨래 건조에서 이렇게 착안을 했다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저희가 기화식 가습을 개발을 한 거는 아닙니다. 기화식 가습이라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 기화식 가습에다가 그 기화식 가습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 저희 옵티미스트입니다. 빨래 건조처럼 물에 적셔진 필터의 수분이 바람에 의해 퍼지는 방식이고 그래서 저희 제품 보셨죠? 옷처럼 섬유처럼 필터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워셔블 타입이에요. 물에 젖어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서 말려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팬의 강도에 따라서 기화가 빨리 되냐, 멀리 퍼지냐, 아니면은 우리 주변만 되냐, 약하게 되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3, 4시간은 세게 하고 싶고, 뭐, 뒤에 이미 습도가 완전히 맞춰졌을 때는 조금 멈추거나 천천히 하고 싶어, 약하게 하고 싶어 이러면 오토 방식으로 주무실 때 맞춰 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화식 가습기를 떤 리더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가습기가 찝찝해서 매해 하나씩 구매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비용은 들지만 깨끗하게 관리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방식이 잘 효능은 좋아서 좋지만 너무 주변이 불안해요. 전에 한번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한참을 가습기를 많이 쓰다가 이사를 하려고 봤더니 가구 뒤쪽에 곰팡이들이 막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유목민들의 정착지가 기화식 가습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소비자분들한테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요 테스트 영상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 장면만 제가 캡처를 했고요. 요게 이제 축축 테스트인데 뽀송 테스트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 가습기와 기화식 가습기 비교 테스트고요. 초음파 가습기 위에 이 티슈를 고정시켜 놓고 하니까 이렇게 티슈가 흐물흐물해지고 늘어나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기화식 가습기인 저희 옵티미스트에다가 그 앞에 티슈를 놔뒀더니 이제 어느 정도의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양을 이렇게 분무했을 때 저희 거는 전혀 축축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 수분 입자이기 때문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크기가 0.2 나노미터예요. 0.2 나노미터. 근데 물 입자는 5천 나노미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저도 수에 약하지만 잠시 공부를 해볼게요. 5천 나노미터면 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000 나노미터는 1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5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죠. 이 물방울 입자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수분 입자가 뚝뚝 떨어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옵티멀 미스트 요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실험 테스트입니다. 먹물 테스트인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이 먹물 테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와 신기하다. 먹물 입자는 바닥에 그 수조 안에 내려앉고 어떻게 수분 입자만 이렇게 날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사 강사님이 이게 핵심 키 영상이래요. 옵티미스트의. 그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가습기 먹물이 함께 분사되어 얼룩진 티슈. 이 물입자는 5천 나노미터라 그랬잖아요. 저희 기화식 가습기는 0.2 나노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천 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 초음파 가습기에는 먹물 입자가 올라탄 것처럼 강사님은 이런 말을 못했지만 저는 할 수 있겠네요. 이 위에 아주 많은 것들이, 예, 그죠? 석회질도 올라타고 세균도 올라타고 바이러스도 올라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집 방방 곳곳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몬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제품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이거는 우리 집 가습기에 데몬을 하고 싶어도 너무 아까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0.2 나노미터 우리 미세 수분이고요. 먹물 입자는 1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배나 되기 때문에 먹물 입자를 먹물이 이제 기화식 가습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조가 크면 클수록 옵티멀 설계, 세균은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니까. 아까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수조가 크면요 편해요. 이틀도 쓸 수 있고 3일도 쓸 수 있고. 우리 예전에 약수물 떠와서 일주일도 좋고 이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집에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놔두고 마셨던 우리 집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많은 세균을 마셨을까. 그래서 섬뜩한 생각이 드는데
마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라 괜찮지 않을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호흡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폐로 들어가고 혈관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 요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면 초기와 24시간 후와 48시간, 72시간 후에 3일이 지났을 때 760배가 기하급수적이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통도 세척을 해야 되고 살균 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케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엄두가 나지 않죠. 그리고 그 가습기 예전에 썼을 때 청소를 하려고 하면요. 사이사이에 구멍에 호수에 진짜 닦기 힘들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 건 열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통이거든요. 그리고 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필터는 빨래 빨듯이도 할 필요 없고 아주 부드럽게 담가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수분 입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세균이 절대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의 미세 입자 미세 수분입니다. 5,000배의 작은 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세균도 바이러스도 또 다른 균들도 종류마다 크기는 달라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고표도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화식 가습기 가습 분사구 측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미생물 불검출 됐다고 합니다. 너무 그죠? 뿌듯하죠?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검색을 한 거고요. 세균은 보통 구균이랑 강균, 또 그 외에 이제 미세균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세균이 박테리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헷갈릴까 봐 제가 아까 그 설명을 했어요. 3에서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 거는 0.2 나노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엄청 차이 나는 거 아시겠죠? 1 마이크로미터는 1000 나노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거의 뭐 우리 물 입자, 미세 물 수분 입자로 본다면 집채만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케어가 가능합니다. 네, 안심을 더하다 옵티멀 설계. 다음 페이지는요, 더 편리하게, 더 깨끗하게 분리형 세척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이 닿아도 되는 가벼운 수조. 진짜 심플하죠? 요 세 개가 다예요. 그리고 간편한 분리 세척하는 팬. 팬도 뚜껑서부터 요 사이사이까지 팬이 또 엄청 조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닦기가 선풍기 팬보다도 더 수월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워셔블 필터. 관리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11월 4일 날 출시되면서 혹시나 씻고 빨고 또 건조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또 개운하게 건조시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라고 한 개 더 추가로 5만 원이거든요. 필터가 하나 더까지 이렇게 선물로 증정해서 너무 좋은 프로모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은 또 1차 설명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펜 세척법 보겠습니다. 펜에는 아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잡아서 꺼내면 이렇게 돌돌돌돌 풀러지거든요. 그래서 풀으시고 이렇게 샤워기로 살짝만 닦아주시고 그리고 펜 안쪽은 부드러운 소재로 살살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세척하는 경우에는 물로만 하셔도 된다고 해요. 이제 한 번씩 천연 세제를 이렇게 활용할 경우에 구연산으로 사용하시면 좋다고 하고 우리 SAA 그 가루 세제 넣는 통 있죠. 그런 거를 하나 구매하셔서 거기에다가 넣으니까 딱 사이즈가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미온수와 함께 이렇게 세제를 넣고 잠시 담가뒀다가 이렇게 꺼내서 세척만 막 조물조물 할 필요도 없고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듯이 이렇게 세척만 하고 꽉 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틀면 섬유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눌러서 짜주는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로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나는 다 귀찮아 이러면 그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에다가 다른 섬유 아무것도 넣지 말고, 빨래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세제도 아무것도 넣지 말고 헹굼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두껍더라고요, 천이. 사전 출시로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 이렇게 구매 권한이 있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보여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매장에 가시면 ABC에서 이렇게 좀 진열을 해놨는데, 풀러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본에도 충실한 옵티미스트. 이렇게 돼 있고요. 가습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기능, 기본 기능에도 충실한 옵티미스트입니다. 우리 그 기화식 가습기의 단점이 소음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소음 취침 모드예요. 그래서 최저소음 23dB이고요. 25dB 정도 이하면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우리 이렇게 귀 이렇게 청력 테스트 하려고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할 때도 최저 소음이 25dB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들리지 않고 그 나뭇잎에 낙엽이 살살 굴러가는 정도, 요 정도, 아주 속삭이는 정도, 들릴 듯 말 듯한 정도, 이 정도가 23dB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잠시 뒷페이지 보면 제가 요것도 참고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0dB과 비슷한 매우 조용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의 밤 숨소리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이물질 삽입 시에 수조 분리 등 위험한 상황 시에 자동 팬 멈춤. 우리 집에 애들 보면 아주 개구쟁이 한두 명씩 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새로운 게 오면 젓가락도 넣어보고 볼펜도 넣어보고 뚜껑도 열어보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냐? 탁 멈춰버려요. 만약에 뚜껑을 열었는데도 팬이 막 돌아가고 있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다. 또 뭔가 분리되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자동 팬 멈춤 기능이 있어서 너무 똑똑하게 만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최적의 습도 40에서 60%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 습도 조절 기능으로 밤새 가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토 기능을 해놓으면 이게 알아서 멈춥니다. 그리고 10초에 한 번씩 습도를 감지하는 섬세한 습도 센서. 이거 공기청정기 기능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너무 또 그죠? 마음에 드는 기능인데 섬세한 습도 센서 기능이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습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내부 습기 건조 및 곰팡이 번식 제거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어디서 그죠? 듣도 보도 못한 기능인데 가습기에도 이런 에어컨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필터 자동 송풍 모드. 필터에 사용을 하다가 그 수조에 물이 다 돼서 물 이렇게 없음 모드가 딱 울리는 동시에 1시간 동안 자동 송풍 모드 해서 팬 쪽도 말려주고 요 필터 아래쪽에 수조 쪽도 말려주고 해서 미생물 번식 및 이런 그죠? 이렇게 곰팡이 번식의 방지를 이렇게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전기료 걱정 없는 10와트 저전력. 우리가 10와트 하면은 이제 감이 안 오는데, 그리고 10와트는요, 24시간 기준해서 10와트가 3단계라고 하거든요. 1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가습기 3단계 기준에 24시간 틀 경우에 한 달 내내 틀어도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한 3분의 1 내지는 뭐 한 6분의 1, 9분의 1 정도 사용을 할 것 같은데 2,000원이 채 안 된대요. 전기세가. 그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완전히 시바트의 저전력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표시부민 조작부. 메인 화면을 이렇게 보면 UVC 작동 모드, 오토 모드, 풍량 세기 모드, 조작 아이콘, 물 부족 표시 기능, 습도 표시, 예약 시간 표시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트롤 버튼 설명도 이렇게 예쁘게 잘 볼 수 있게, 그죠? 아이들도 이렇게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습기도 방방곡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블루 처음 나왔을 때 방방곡곡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냉장고나 세탁기는 집에 하나씩 필요하지만, 공기청정기 거실에 있다고 닫혀져 있는 방 안에까지 공기청정이 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특히 겨울철에는 각각의 방들을 다 문을 닫는데, 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에 하나쯤 해놓으면, 우리 집 가습 관리 되지 않을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또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구매하셔서 방에 이렇게 각자의 방에 하나하나씩 써서 쾌적한 습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 건강, 기관지 건강과 밀접한 습도 건강.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왔고 여러 가지의 불편한 이런 단점들 모두 보완한 옵티미스트라서 진짜 편하고 또 똑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오늘 세균 걱정 없다 안심 가습이다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죠? 필터를 포함한 제품이고요. 필터 포함해서 45만 원. 그리고 PB도 빵빵하네요. 18만 3,880 PB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필터 따로 구매하게 되면 5만 원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11월 4일 날 옵티미스트 출시 프로모션을 하고요. 워셔블 필터 한 개 5만 원 상당을 이렇게 증정하는 너무 멋진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사실은 그래, 옵티미스트가 아직 출시 전이라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하질 않아서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싶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요. 리더님들 이제 출시되면 자료들 또 많이 나올 거니까 또 이 자료 포함해서 공부 또 많이 하셔갖고 우리 사업에 또 가을 겨울철에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가을에 꼭 그죠? 필요한 필수품. 우리 그 옵티미스트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정신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금요일인데 또 즐거운 또 주말 되시고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